이하 여러분들의 랜선수이자 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달린 악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스스로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바쁘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들어간다든가 이럴 시간은 사실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그러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가끔은 보호자분이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 어때요? 아니면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들었던 악성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제 스스로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이 댓글인데요. 이온등물병원에도 수술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재발했어요? 댓글 알바도 많아요. 그럼 먼저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지 않았는데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시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는지, 이거는 저희 선생님께서 이분이 예전에 쓰던 글들을 발견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게 맞구나. 2016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게 맞아요. 두 번째 팩트,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는 슬개골 탈구 수술도 했지만 사실 슬개골 탈구 수술은 안 한 거죠. 왼쪽은 재발했다라고 하는 곳은 슬개골 플러스 십자인대 환자였고 수술은 십자인대만 했어요. 슬개골 수술은 저희 병원은 대부분 철심을 박는데요. 반면에 십자인대는 일부 아이들은 인공인대로 묶어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슬개골 플러스 십자인대 환자였고 십자인대 수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기록을 아예 보호자분한테 드려요. 프린트물로 문자로 드리기도 하고, 왜냐면 서로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차트는 수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분께 분명히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왼쪽은 철심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다. 경과를 잘 지켜보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슬개골 수술이었다는 부분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슬개골 수술은 하지 않고 십자인대만 수술했는데 슬개골 플러스 십자인대에서 슬개골이 재발한 거니까요. 만약에 수술하지 않았을 때 1년 후에 다시 만나면 일주일이면 10번, 20번, 30번 절어요. 그러니까 십자인대는 수술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리를 더 못 쓰게 되는데, 현재 이 아이가 다리를 아예 못 쓰는 상황이거나 더 못 썼다 그러면 병원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오시진 않았고요. 세 번째, 저희는 만약에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 재발하거나 이러면 병원 부담으로 재수술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슬개골 플러스 십자인대에서 슬개골은 수술 안 하고 십자인대만 수술했지만 그래도 슬개골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 부담으로 재수술을 하려고 약속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일단은 재활을 하면서 경과를 보기로 했죠. 왜냐면 슬개골 플러스 십자인대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고 20명이 넘는 분들이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저희는 한 번도 댓글 알바라든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저희 병원 후기도 스스로 보호자님들이 다 써주시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호자님들을 기만하거나 이런 행위는 없어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어요. 댓글 알바를 써라, 어떤 홍보를 대신 해주겠다. 그런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악성 댓글을 단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업체를 쓰거나 이런 적은 단연코 없고, 업체는 당연히 없는 거고, 동물병원 안에서 아니면 수의사의 지인 누가 거짓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겠죠. 그 병원 좋아요, 그 병원 가봐요. 이거 업체를 안 쓰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적은 동물병원을 처음 개원했을 때 2009년도에 그 당시 한 2, 3년 정도는 저희 병원 간호사님 중에서 한 분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3년은 확실히 없고요. 최근 5년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진정성이고 수술이고, 수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한 번도 저희 병원 안에서 누가 댓글을 달거나 뭐라거나 이런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왜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고, 보호자님들을 기만하면 안 되고, 진정성, 진실이 중요한 걸 가장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 편에서 솔직하게 저희 아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진솔하게 진료를 할 거고, 뭔가 이런 잔 기술들, 잔 수작들 그런 거는 저희는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슬개골 탈구랑 십자인대가 같이 있으면 지금 이 사진을 보다시피 보통 악몽이라고 얘기해요. 외국 학회에서 슬개골 플러스 십자인대면 나이트메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난치성이란 얘기죠. 일반 슬개골만 수술했을 때보다는 합병증이 월등히 올라가요. 그래서 병원들마다 수술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병원은 뼈를 교정하기도 하고 각도를 새로 맞추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인공인대로 묶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슬개골만 수술하고, 어떤 병원은 십자인대만 수술하고. 저희도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난치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어왔고, 2016년도에 있었던 EI 수술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려요. 근데 그 시점에는 저희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양쪽을 동시에 십자인대인데 수술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현재는 십자인대가 같이 있으면 양쪽을 동시에 수술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예전에 저희 병원 그 블로그에도 있던 그런 후기, 보호자분이랑 오해, 그 사건도 십자인대였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본처럼 얘기하는 게 슬개골 탈구 사기와 십자인대는 저희 병원 불만 고객의 90%예요. 왜냐하면 슬개골 탈구 사기는 나이가 어린데도 다리를 아예 못 쓸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해도 예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십자인대 또한 광범위 현상이 같이 있고, 특히 슬개골 탈구가 같이 있을 때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제가 슬개골 탈구 3기를 100명 수술하면 100명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1000명 수술하면 다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십자인대는 안 그래요. 100명 수술하면 분명히 보호자분 만족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기고요. 슬개골 탈구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수술하면 분명히 보호자분 불만이 생겨요. 같은 실력이면 저희처럼 수술이 너무 많으면, 말기 환자가 너무 많으면 합병증이 2배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외과 병원처럼 비용을 더 올리고 수술 횟수를 줄인다면 이런 합병증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줄이려면 수술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합병증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한테 간곡히 당부드리는 거는 슬개골 탈구 사기와 십자인대는 난치성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난치성인 슬개골 탈구 사기와 십자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수술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수술을 못 받으실까요? 너무 잘 걸어서 그래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슬개골 탈구는 증상이 소형견에서는, 중대형견은 대부분 증상이 심해요. 근데 소형견은 증상이 별로 안 심해요.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왜 수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그래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수술을 안 받으시면 지금 이 아프를 보호자님 아이처럼 예전 저희 병원 블로그에 제가 썼던 그것처럼 십자인대가 오거나 난치성인 상태로 가요. 근데 그러면 평균은 7, 8살이고요. 이 아이도 아무튼 7, 8살 상태에서는 다리를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수술을 결심하게 돼요. 그런데 난치성인 경우가 있는데 또 그걸 못 받아들여요. 세상 모든 일이 장단점이 있어요. 증상이 없는데 수술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장점은 어느 정도 좋은 예후가 보장이 될 거고, 확률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성공이 높고 합병증이 낮을 거고요. 하지만 증상이 없는데 수술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실 거고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수술하라고 하면 보호자분은 야 무슨 말이야,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입장은 40년 동안 적어도 3, 4년 이상 상했던 부분이라서 한 번의 수술로 교정되진 않는다, 수술 후에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병원에서는 좀 더 보호자님과 많은 소통을 할 거고요. 여러 시행착오로부터 얻은 경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택이 되도록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희 집 아들, 저희 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할 거예요. 보호자님께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조기에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증상이 없어도요. 지금처럼 증상이 있을 때 수술하면 합병증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굉장히 난치성인 경우도 수술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최소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슬개골 탈구 사기와 십자인대에서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만약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아이들에서 최근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악성 댓글을 통해서, 악플을 통해서 보호자님의 마음을 좀 풀어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의 건강이니까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좀 불편하셔도 수술한 사람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시면 이 아이를 위해서 현재 재수술이 나은지 아니면 재활을 하는 건지 병원에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지게 돼요. 자기가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아니야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뭔가 되게 유명하고 절대적인 수술에 대한 절대자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슬개골탈구 수술을 만든 선생님도 분명히 1000명 수술하면 재발이 생기고요. 십자인대는 나이트메어, 악몽, 일부 아이들은 특히 복잡할수록 엉덩이가 안 좋고 뼈가 많이 휘었고 슬개골탈구 십자인대가 복합적이고 이걸 따로따로 교정하면 그렇게 난치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난치성인 상태도 있으니까 조기에 수술 받는 게 중요하고요. 절대적인 수술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인터넷에 유명한 병원도 재수술을 하고 재발을 하고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로부터 배우게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장비가 좋아지고 숙련도가 좋아지고 팀워크가 좋아지면서 알려진 것보다는 현저하게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낮은 합병증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주 드물게 합병증, 아주 드물게 재발, 재수술 뭔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도의와 소통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절대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물론 절대자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지구에 없으니까 실패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수의사가 중요해요. 제 탓이 아니에요. 아이가 뛴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난치성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수의사도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근데 이런 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재발은 좀 어떨까요? 관절에 이런 주사가 있는데 한번 어떨까요? 이런 영양제는 좀 어때요? 이 재발 치료는 좀 어때요?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지 아이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너무 화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실 때 물론 악성 댓글 다는 것도 중요하신데요. 한 번 더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이를 위해서 집도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단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집도의와 수술한 사람 주치의와 통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핸드폰 번호를,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보호자님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악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병원 선생님들한테 뭐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뭐뭐 있었죠? 악플 생생통, 악플 이야기 와이, 악플 그것이 알고 싶다. 악플 그것이 알고 싶다. 악플 혹은 거짓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쇼미더 악플. 근데 너무 이건 장난치는 것 같아서 거기서 1등으로 나온 게 뭐였죠? 악플 이야기 Y. 뭐 좋은 것 같아요. Y는 예운도 있고 뭐 외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 근데 해명보다는 일단 반성이 커요. 보호자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사과드리고요. 다른 보호자님께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조기에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소통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살아있는 게 너무 고마운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아픈 게 싫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의사 전문가들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악플에 별로 둔감해지지가 않아요. 개원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하지만 보호자분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아요. 죄송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나은 병원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저는 막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들도 다 아시면 아예 모르려고 귀를 막고 싶은데 보호자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뭐 들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려진 것처럼 뭔가 업체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적어도 3년, 최근 5년간 저희가 댓글을 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절대 보호자님을 기만하지 않을 거고요.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보호자님들께서도 혹시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속상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무뎌주셨으면 좋겠고 살면서 뭐 누군가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고 모함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으셔도 꼭 잘 극복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